감사합니다. 저희 김민숙 학생 혹시 있나요? 네? 네. 저 어머님께서 9시 10분까지 1층으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봅시다. 자, 요거 첫 번째.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건급 불고 간대 없다. 자, 여기 이제 초반부에 나온 시적 상황. 춘산이 이제 봄의 산인데 거기 이제 눈 녹인 바람이 불고 바람이 간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죠. 불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뭐를? 이거랑 연결시켜가지고 바람을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이유는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의미 파악을 해야지 요거 이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는 건데 뭘 것 같아? 귀 밑에 해묵은 서리.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뭘까요?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봐. 귀 밑에 여기잖아. 여기에 이제 해묵은 서리 뭘 것 같아? 일단 서리가 흰색이란 말이야. 그렇지? 서리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귀 밑에 있는 서리를 녹여버린다. 녹여버리면 어떻게 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귀 밑에 나타난 하얀색을 없애고 싶다. 아직 감이 안 오나? 비듬? 비듬을 없애고 싶다는 거를 실어 쓴다고? 그래, 흰머리 흰수염 얘기하는 거야. 흰머리 흰수염 알겠지? 흰머리 흰수염을 이제 녹이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 자, 그럼 흰머리 흰수염을 녹이고 싶다라는 건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지금 흰머리랑 흰수염이 났는데 그걸 없애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젊어지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젊어지고 싶다 이런 뜻이 알겠지? 자, 그래서 보기가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죠. 이거는 젊음하고 늙음. 그 다음에 2번 방금 얘기했지 이거. 서리가 흰머리 수염 비유적 표현. 다시 젊어지고 싶다. 그래서 나도 맞지. 다음에 다 나는 보길과 달리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화자가 나타난다. 보기 1에는 일단 서리적 표현이 없어요. 맞지? 나에는 서리적 표현이 있어 없어? 나의 서리적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너희처럼 앞부분에 표현 부분만 보고 뒤에 효과를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지. 자, 그래서 이거 수능고 할 때도 했었는데 뭐뭐하여 뭐뭐를 통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요 하여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이 표현이고 뒷부분이 효과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대부분이 자꾸 표현만 봐. 그래서 나는 설이 쓰였고 보기는 설이 안 쓰였는데 이거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뒤에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화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나가 과거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있어? 나는 그냥 뭐야? 나는 그냥 과거에 농사를 지을 거라는 뭐 이제 후회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해라 라는 이제 어떤 당부의 말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아, 다시 젊어지고 싶다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야. 다 고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보기 1은 나와 달리 명령형을 사용하여. 명령형 있어요 없어요? 뭐뭐 해라 없지? 앞부분부터 잘못됐고. 나와 보기를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탄식을 극대화한다. 감탄사 있어 없어 여기? 고전에 나오는
이 시조 같은 거에 많이 나오는 감탄사 요거 좀 암기 좀 해두자. 보통 이제 종장 첫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다랑 이제 어즈버 이런 게 이제 그 고전적인 감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물론 이제 현대식 감탄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이제 고전에서만 많이 나오는 감탄사가 어떻다 어즈버 이거 좀 기억을 해두자. 알겠죠? 보통 이제 종장의 첫 부분 여기 이제 많이 위치하는 거. 답 1번이 되는 거지. 그치? 다음에 또 이제 외부 지문 나오는 분을 좀 보면은 어딨냐 외부 지문 그래 17번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은 시적 상황하고 정서가 흔히의 상황과 정서가 유사한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한테 수업들은 너희들한테 좀 많이 유리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 이 겨울방학 때 우리 맨날 한 게 이거라 가지고. 자, 일단은 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하고 정서 보자. 바. 여기지. 자, 흔히의 바에 나타난 흔히 상황하고 정서 뭐야?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그 단어적 표현 활용해가지고 뭐야? 그 맛대가리 없는 거 얻어먹고 풀떼 메고 하루 몇십 산골을 누빈다. 어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맞지? 자, 하면서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 막 욕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흔히의 상황,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이제 힘든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정서는 어때요? 일단은 이제 그 자기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정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얘가 저항을 하니 못하니 지금 족같은 대우 받으면서 어때? 저항 못하잖아. 그치?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응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여기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제 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천장이 끝나고 일제히 날아오르는 독수리 때 허공의 무덤들이 떠간다. 일단 상정태에 나타나는 이제 시어를 좀 보면은 뭐 쓰러진 육신의 집을 버리고 휘발하는 영혼아 또 어디로 깃들일 것인가. 삶은 마약과 같아서 끊을 길이 없구나. 영혼아 또 어디로 깃들일 것인가. 삶은 마약과 같아서 끊을 길이 없다. 이거 뭐 나타내는 것 같아요? 쓰러진 육신의 집을 버리고 영혼이 날아가서 또 어딘가로 들어간다. 삶은 끊을 수가 없다. 뭐 관련된 거야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 삶을 끊을 수가 없다. 영혼은 또 어디로 깃들어갈 것인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다시 어딘가에 깃들어가지고 삶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한단 말이야. 그건 뭐야? 강인한 생명력이잖아요. 그냥 나타내고 있는 게. 제목부터가 뭐야? 삶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흔히 상황하고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지?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이거는 대충 요 민주주의라는 말 보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목마름에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요 만세. 쉽죠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훈이의 상황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훈이가 지금 무슨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겹치긴 해. 70년대도 이제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에 집권하던 시대니까. 근데 지금 카메라의 워커에서는 독재 정권의 문제점, 민주적이지 못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있나? 그런 거 아니잖아. 독재 정권이 아니라 그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좀 더 정확하게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사람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지. 그리고 민주주의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알겠지? 다음에 3번.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난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막힌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새까마닥 썩은 물에 다리 뜨는구나. 자, 얘 뭐 하는 것 같아요? 삽 나와 있네, 삽. 삽질하는 사람. 그치? 훈이가 뭐 하고 있어?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훈이랑 상황이 어때? 비슷한 것 같아요. 공사판에서 일한 사람이야. 정서는 어때요?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공사판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지금 제대로 대우받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나? 안 하지, 그치? 족같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점에서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가 여기 있는 모든 구절의 의미를 일일이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파악단 게 뭐냐? 삼정태 분석, 상황, 정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는 부분만 좀 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선 뭐 이제 슬픔, 그다음에 뭐뭐 할 뿐이다. 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아, 슬픔의 정서, 삽을 씻네? 오케이, 공사판 인부네. 그리고 지금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말로 돌아가야 한다. 아, 체념적 태도. 어쩔 수가 없이 해야만 한다. 오케이, 요게 이제 훈이의 정서 상황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 된다고. 알겠죠? 자, 이어서 이제 4번 한번 보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이건 뭐야?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누가 하늘을 봤다고 그래?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넌 그거를 하늘로 알고 살았고,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야. 넌 그걸 하늘로 알고 살아갔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진짜 하늘을 못 보고 구름하고 쇠항아리를 보고 하늘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구름을, 쇠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살았다라는 건 뭐야? 거짓을 진실로 알고 살아갔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을 진실로 알고 살아간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 찢어라, 네 마음속 구름. 닦아라, 여기 뭐야,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찢고, 그 다음에 네 마음속 구름을 찢어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하라는 거야? 너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진실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잘못된, 왜곡된 것을 이제 진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좀 바로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훈이 상황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케이, 얘도 건너뛰어. 그러면 다음에 5번. 자,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게 나아갑니다. 오케이, 화자 상황 뭐예요? 잃어버렸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거야.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서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 자, 그래서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없지? 그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건너뛰라고.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건너뛰어.
돌담은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화자가 느끼는 정서, 눈물, 슬픔하고 이제 부끄러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나와 있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 내가 저쪽에, 담 저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는다.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이유는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길을 걷는 것이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그러면은 잃은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연결시켜서 보면은 얘가 잃어버린 게 뭐겠어? 아니,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담저 쪽에 내가 남아있는 거래.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걷는데,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거래요. 이 길을 걷는 거, 사는 것, 그냥 재진술이잖아. 그러면은 잃은 것은 뭐야? 담 저쪽에 있는 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위가 뭐 얘기하는 건지 우리 알 수가 있어. 자,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으면은 내가 잃어버린 담 저쪽에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쪽으로 들어가지. 근데 담이 어때?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그리고 담은 세문까지 굳게 닫았어. 그러니까 내가 담 저쪽에 있는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담 저쪽에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 상황은 뭐예요? 담 저쪽에 잃어버린 나. 보통 이제 이런 거, 이건 이제 너희들도 암기를 해둡시다. 보통 시에서 잃어버린 나, 내가 여기 있는데 뭐 저쪽에 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면은 여기서 나는 있잖아. 99% 이상의 확률로 이제 자아를 의미해요. 이건 좀 알아도. 뭐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이 시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나는 이제 자아야.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잃어버렸어. 저쪽에 남아있는 이제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지금 훈이가 무슨 자아를 찾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얘는 자아가 아니라 뭐야? 현실적인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거지. 무슨 자아를 상실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얘도 이제 관련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너네 뭐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 외부 지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주로 시가 소설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배운 거 잘 활용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상황하고 정서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알겠죠? 다음에 또 외부 지문 들어있나? 아, 이거 봅시다. 이거 20번. 제목이 이제 배추의 마음이에요. 뭐 의인화된 거 당연히 이제 보면 알 테고. 보통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오면은 표현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혼자서 이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본 거죠. 봅시다. 그래서 늦가을 배추 포기를 묶어주면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뭐가 튼실하게 자라서 속이 꽤 찬 거야? 당연히 배추겠죠. 그렇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라고. 자,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배추벌레 한 마리가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 얘가 걱정한 게 누구야? 배추야? 배추벌레야? 배추벌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배추벌레 걱정을 해요. 근데 배추벌레는 배추를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얘 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걔까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화자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 뭐 휴머니즘, 인간적인 마음,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따뜻한 마음. 그래서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다.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자, 서류적 표현. 배추의 마음이랑 사람 마음이랑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를까잖아. 뭐가 다를까? 같다는 거 아니야. 배추 마음하고 사람 마음하고 같아요.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여기서 농사를 망치는 배추벌레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잖아. 배추벌레에 대한 배려의 마음. 자, 이러한 사람의 마음하고 배추의 마음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배추의 마음도 역시 배추벌레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배추 풀물이 사람 손에도 들었나 보다. 이거는 이제 함축적인 표현이죠. 뭐야? 배추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나나 배추의 마음이나 다 어때요? 배추벌레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딱 봐도 산수유나무의 마음하고 비슷하잖아. 산수유나무도 그늘 농사를 짓는 애인데 걔가 어떤 마음으로 그늘 농사를 짓니? 타인에 대한 배려. 왜냐면은 아까 이제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늘이라는 게 위안, 휴식, 뭐 평안 이런 거 의미하잖아. 근데 걔는 있잖아. 그런 거를 지상에서 넓혀간다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그래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점에서 사람하고 배추랑 같다는 얘기죠. 그치? 자, 이제 적절한 거 봅시다. 윗글과 보기는 자연에게 인간이 받는 혜택을 강조. 개소리 노. 자, 그 다음에 윗글과 보기는 모두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 이것도 개소리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자기 삶의 태도를 반성.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다. 이건 맞아 틀려.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뭐 자연을 막 본받아서 뭐 깨달음을 얻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산수유나 얘나 뭐 지혜를 배운 건 아니죠.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웠다고 해야 맞는 거지. 이것도 잘못됐고 태도 반성 이것도 잘못됐어. 윗글에서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건 맞아요. 산수유나무에선 맞아. 그치? 사람들아 보아라. 아니다. 쏘리. 산수유나무도 비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그냥 비판적 태도. 왜냐면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자 어떤 사람들아 불평한 사람들아 보아라. 산수유나무를 보고 배워라 이기 때문에 비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틀리다 이것도. 여기는 아예 비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윗글에서 자연은 불평하는 인간과 대비되는 반면에 보기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교감한 존재이다. 다 5번이죠. 이건 좀 쉽네. 외부지도 나온 거 치고. 그치? 다음에 24번 봅시다. 24번.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텔레비전을 끄니까 그제서야 풀벌레 소리가 들어와요. 텔레비전이 의미하는 건 뭘 것 같아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텔레비전을 꺼야지만 풀벌레 소리가 들어온다라고 하잖아. 얘네들이 약간 좀 대비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둠 속에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서 낭랑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태도, 화자의 정서는 어때? 긍정적이다. 그치? 아직 그 너희들 수준에선 구체적인 거 몰라도 긍부정만 판단하라고. 벌레 소리들이 환하대잖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를 내는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이게 뭐야? 까맣고 좁은 통로가 뭐야? 아니 항상 그 시어 의미 파악할 때 앞뒤 맥락 보고 그 다음에 그 앞 내용이랑 연결지어서 보라고. 그 까맣고 좁은 통로가 뭐겠어? 뭐 재진술이겠냐고. 아니 위에서 큰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면서. 그럼 이건 뭐야? 작은 풀벌레들 귓구멍일 거 아니야?
아이씨 뭐 다 리셋됐냐 이거? 다 내내 이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재진술이라고 그냥 까맣고 좁은 통로, 풀벌레들의 그 귓구멍, 그리고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기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야?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이 아니라 울음소리를 우리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작은 풀벌레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때? 걔네들은 소리를 안 낸 거야? 안 낸 게 아니야. 소리를 냈어. 소리를 냈는데 우리가 듣질 못한 거라고. 두꺼운 내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갔어. 그러니까 얘네가 소리를 냈는데 내 귀는 얘네들 소리를 못 들은 거라고. 이해되나? 자,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귀와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운 동안에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건 이제 얘 추측이죠. 내가 브라운관, 요게 이제 그 TV 브라운관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야 뭐 이제 브라운관으로 TV를 안 만들지. 요즘엔 다 이제 완전 평면, LCD로 만들잖아. 근데 옛날에 이제 브라운관, 그 이제 되게 볼록한 구형 텔레비전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못 봤겠지. 너희들은 이제 처음 TV를 본 순간부터 완전 평면, 뭐 74인치 LCD 모니터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브라운관 모니터라고 해서 그 뚱뚱한 거 있어. 그래서 그 TV의 소리, 그 다음에 TV의 그 현란한 빛 때문에 얘네들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있잖아. 이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TV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이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갖겠어, 그러면은? 아니, 그치, 안타까움을 느껴야지 맞는 거겠죠? 나는 풀벌레 소리가 좋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이 브라운관이 내뿜는 빛과 소리 때문에 내가 이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했어. 나한테 왔다가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정서를 느꼈을 것이다 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뭔 것 같아 너희들 봤을 때?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지금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요 브라운관은 그러면은 텔레비전은 뭐 인간들이 만들어낸 뭐 어떤 문명의 이기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벌레, 풀비린내에 대하여랑 연계를 하면은 여기서 텔레비전은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텔레비전이 풀비린내에 대하여에서 뭐랑 대응하는 거야? 자동차겠지, 그치? 자동차는 풀벌레 자체를 죽여요. 그치? 텔레비전은 풀벌레 소리를 죽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를 죽인다는 건 이제 풀벌레 소리를 안 들리게 하잖아. 이런 점에서 이제 텔레비전하고 자동차가 서로 이제 대응이 된다는 점. 요걸 이제 찾아주시면 되고.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 어때? 풀비린내에 대하여에서 화자 태도 어땠어?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이거를 내가 이걸 안 쓸 수는 없는데 사용 빈도를 최대한 낮춰야겠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풀벌레를 죽이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어때? 풀벌레 소리를 못 듣게 하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뭐 태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좋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풀벌레 소리를 얘가 좀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둘 다 이제 공통점을 얘기하자면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다소 이제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풀벌레 얘 긍정적이다. 좀 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은 인간 외의 생명, 인간 외의 존재를 어떻게 보는 거야?
긍정적, 뭐 이제 소중하게 평가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요게 이제 풀블린의 대화랑 엮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보기와 달리 윗글은 문명과 인간의 이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브라운관 때문에 TV 스토리 때문에 풀벌레소를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같이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윗글과 보기 모두 대조적 의미의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는 맞지? 그쵸? 보기는 이제 텔레비전하고 풀벌레 소리. 그 다음에 이거 좀 애매한데? 너네 24번 중에 2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3번 한 사람. 나도 이제 3번인 것 같긴 한데 지금 2번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 대조적 의미의 소재. 대조적. 브라운 건하고 이거. 이거 이제 실제 시험이었으면 약간 좀 컴플레인 들어올 만한데 이거는. 난 3번에 보기와 달리 윗글은 풀벌레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윗글은 확실히 맞고, 그 다음에 보기는 자신의 삶 성찰. 이거 자신의 삶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나? 이 부분? 여기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나도 처음에 2번 보자마자 2번 아닌가 했는데 3번 보니까 또 3번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뭐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24번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복수정답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이 부분 있잖아.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에 울음소리들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그 풀벌레 울음소리에 대한 성찰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 확실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번, 3번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을 주면은 이건 이제 충분히 학교에서 그 컴플레인 걸어볼 만하거든. 내가 봤을 때 이제 2번, 3번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걸 출제자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2번도 맞는 거 아니냐고. 3번이 답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오케이, 나머지 다 됐나 이제? 그리고 너네 이제 내가 클린 때부터 얘기했지만 니네 이런 거 여기 나와 있는 조건 다 잘 지켜가지고 서술을 내야 돼요. 음은 변동이 발생하는 환경, 가와 나의 형태서 분석을 토대로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음은 변동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 이게 이제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그렇지? 가와 나의 형태소 분석. 그래서 이가 고지의 이가 형식 형태소, 이어가 실질 형태소.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제시된 문장 형태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니네가 실제로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밑줄 친 부분만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 포함시켜서 쓰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니네가 서술형 답안지 쓸 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첫머리가 가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거 안 쓰면 감점 때린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자기 생각했던 거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안 써가지고 감점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지? 보통 이제 이런 거 빼먹으면은 이거 1점이잖아. 그럼 0.25점에서 0.5점 감점을 때린다고. 알겠어? 아, 너네들 막 그 서수영 앞으로 이제 3년 내내 나올 텐데 하다 보면 좀 많이 짜증 날 거야. 근데 그게 너희 학교 종특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알겠어? 이거 다 형태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다 써야 된다. 이 밑줄에 들어갈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점수 깎인 사람들은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시험 때 실수하지 않도록 명심해 둡시다. 알겠지? 다음에 3차 파트도 있어요. 다음 주에 3차 파트도 보는데 그거는 이제 집에 문자는 안 가. 집에 문자 안 간다고 또 허투루 준비하지 말고 진짜는 이제 1, 2차, 3차 파트가 아니라 니네 중간고사잖아. 그렇지? 중간 잘 보는 게 최고라고. 그러니까 이제 1, 2, 3차 파트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치면은 모의고사야. 진짜 이제 중간고사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봤다고 너무 거만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못 봤다고 너무 주눅들지도 말고 중간 잘 볼 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가자. 다음에 오늘 남아야 되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클릭하고